자, 오늘은 방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버게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110불이었던 실버게이트의 주가는 어제 기준으로 2불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회사가 있었죠. SVB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이 회사 역시 450불이었던 주가가 100불까지,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60%나 하락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크립토 뱅크인 실버게이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버게이트는 크립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물론 크립토를 다루는 회사이긴 하지만 크립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었다면 FTX는 야 니네가 뭔데 자체적으로 코인 발행해서 막 이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랬어? 아이고 안 되지 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실버게이트는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은행은 일반적으로 받을 돈이 있고요, 빌린 돈이 있고요, 내 돈이 있습니다. 받을 돈은 대표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빌린 돈은 내가 빌린 돈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운용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을 운용해 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열심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가 안전하게 투자해 놓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채권의 가격이 10%나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운용하는 이 자산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예금을 해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은행에 가서 돈 내놓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지레 겁먹고 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결국 말하자면 금리가 올라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들이 이상한 걸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채권, 모기지 채권 등등을 산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실 규모가 이렇게 크게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SVB 파이낸셜 그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60%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70%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10불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100불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30불대로 거의 지금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안전한 국채와 모기지에 투자했는데 9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150억 달러를 손실 나버렸으니까 이게 참 난감하다라는 얘기죠. 금리가 오르면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생각은 SVB 그리고 실버게이트의 문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의 감소, 채권의 가치 하락이 핵심 주제이고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취약했던 크립토와 스타트업이 소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VB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대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긁고 갈 수는 없잖아. 망하는 애들은 망하고 좋은 애들끼리 같이 가야지.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직전에 제가 찍은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50bp 인상할 확률이 60%가 넘었었고요. 25bp만 인상할 가능성은 40%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25가 아니고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이제 금리 그만 올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또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버게이트, 뭐 SVB 모두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결국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연준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경제를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약 25만 명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봤던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9만 명으로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21만 명이었고요. 범위는 10만 명에서 32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난달에 51만 명이나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실제치를 보니까 34만 5천 명.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용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볼까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4%였고 이전치도 3.4%였는데 3.6%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역시 4.6%로 발표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덜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2%라는 걸 감안하면 4.6%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레저 그리고 교육이나 헬스케어 쪽 전문 직군 관련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문에서도 4만 명 이상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IT 쪽에서는 지금 2만 5천 명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운송 쪽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고용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CPI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CPI를 보시면 파란색이죠. 서비스와 관련된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꺾일지가 지금 시장의 관심이고 6.4%에서 과연 어느 때까지 낮아질 것인지가 지금 관심인데 그렇게 돼야 금리를 50bp 인상을 안 할 거고 그렇게 돼야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들도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이 망해주면서 우리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면요. 달러가 급락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월가에서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가 51만 명을 보고 깜짝 놀라서 50bp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를 넘었던 2년물 금리가 불과 이틀 만에 4.7%까지 하락했으니까 일단은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없겠다. 50bp 진짜 쫄았는데 다행이다 라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지표 발표 직전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6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5bp 인상 가능성이 53%로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침마다 모닝 브리핑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속보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호석이하는 속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나올 때마다 자주 인사드리는 걸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밤이다 보니까 저희 PD님한테 미리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썸네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파월이 또 인상 쓰면서 야 이게 아직도 살만하냐 나 금리 더 올린다 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 그림처럼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파월도 괜찮지 라고 이렇게 웃는 그림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섞어놔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는 또 늘었는데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니어서 슈퍼맨 복장을 하고 있는 파월의 얼굴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섞여있는 해석이 참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연준은 어떻게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지금 다행인데요. 아직은 정규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매주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만나요. 안녕.